20세기의 절반을 불태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고 각국의 국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누가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것인가? 그때 미국은 총도 탱크도 아닌 돈이라는 전혀 새로운 무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장의 종이돈이 어떻게 총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제 달러의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1944년 여름, 뉴햄프셔의 작은 휴양지 브레튼우즈.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아직 완전히 끝나기도 전 44개국 대표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울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 회의의 주인공은 바로 달러였습니다. 미국은 당시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산업력도 압도적이었죠. 논의 끝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통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통화가 달러와 달러는 금과 연결되는 구조. 전 세계의 무역과 결제가 달러를 통해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달러는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죠. 이후 미국은 금고 속 금보다 인쇄기를 통해 힘을 행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달러는 군사력보다 더 지속적인 지배의 도구가 된 거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미국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한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태환이 끊기자 달러는 보증없는 종이가 된 셈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제거래, 특히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석유를 팔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 금융망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미국의 외교 무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정책 하나로 세계를 흔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달러의 금태환은 끝났지만 달러의 제국은 오히려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친미 정권이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집권했죠.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이 터지자 워싱턴은 새로운 무기를 꺼냅니다. 총이 아닌 금융.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부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은행들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했죠.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급속히 마비되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란은 금, 유로, 심지어 제3국을 거친 우회 결제까지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달러의 문이 닫히면 세상이 닫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마약과의 전쟁.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만든 마약 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세탁해 미국 금융망으로 흘려보냈죠. 미국은 자금 세탁 방지법을 강화하고 달러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흘러가는 곳을 감시하면 총알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시기 미국은 국가 간 제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됐고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 정권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총 대신 은행망을 조준하고 있었죠. 이 시기부터 달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총이 되었습니다. 2005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바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 단 한 은행이었지만 파급력은 핵무기급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은행들이 북한 자금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북한의 외화 결제 창구는 완전히 막혔죠. 석탄, 무기, 석유 거래까지 모두 달러 결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한 내부에서는 달러 고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총도 제재군도 없었지만 나라의 경제가 멈췄어요. 미국은 이때 금융은
가장 조용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미국과 유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러망을 꺼냈죠.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기업들은 수입 대금을 결제할 통로를 잃었고 루블화는 폭락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시장이 마비되었죠. 군사작전 한 번 없이 단지 결제 단추를 눌렀을 뿐인데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때 푸틴은 결심합니다. 우린 달러의 목줄을 끊어야 한다. 이후 러시아는 자체 결제망 SPFS, 중국은 CIPS 시스템을 구축하며 비달러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하며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합니다. 이번엔 동맹국까지 영향을 받았죠. 미국은 달러망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난감했습니다. 달러망을 끊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유럽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달러의 영향력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란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때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달러를 통제한다는 건 세계 무역의 문을 통제한다는 뜻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가 즉시 동결됐고 루블화는 폭락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러시아 금융망은 사실상 고립됐죠. 달러망이 끊기자 러시아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무기의 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제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후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 등은 위안화, 루블, 금 거래를 확대하며 포스트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달러는 세계 외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처로 불리죠. 하지만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각국이 비달러 결제망을 만들고 디지털 통화와 금을 비축하며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왕이지만 모든 제국의 왕처럼 언젠가 도전자를 맞이하게 되겠죠. 달러의 무기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